잘 알아가야겠다. 네. 또 우리 화폐 좋아하시거든요, 이누 씨께서. 그래서 오늘 제대로 듣고 잘 계신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지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을 준비했어요. 어디요? 테이블에 어디요? 돈이 있습니다. 어디요? 네. 아, 네. 여기 돈이 여기다. 네, 여기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꼭 조금 놓고 이따가. 가셔야 돼요. 네. 자, 일단 앞에 보세요. 여기 그만 보고 앞에 보세요. 네. 눈을 못 떼겠네요. 지금 여기는 화폐 중에서 적은 단위부터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바로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 네. 근데 사실 100원 여러분 평상시에 보시나요? 요즘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동전으로 계산할 때가 사실 네네.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게 네. 동전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보통 카드로 하잖아요. 네, 동전 잘 쓰진 않는데 네. 가끔 당근마켓에 몇 년도 동전 좀 더 귀하고 뭐 좀 비싸게 파는 그런 거리가 아,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본인 생일 연도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 100원짜리를 보면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요. 혹시 뭐 이렇게 판치기 막 판치기. 판치기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땐 동전으로 많이 놀았잖아요. 네. 동전 앞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오락실에 간다던가 뭐 이 100원 가지고 문방구에서 살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100원의 행복이 없죠. 요즘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졌죠.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100원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오. 자, 100원의 앞면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앞면이에요. 이게 뒷면 아니에요? 이게 앞면이죠. 그림이 있는 게 앞면 아닌가요? 네, 우리 선장님 그거부터 저희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그건 어디가 모르는데?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자, 그런데 이 100원짜리를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인데 조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장군님스럽지는 않은. 그쵸. 저도 어렸을 때 보면서 아니, 왜 이순신 장군인데 영의정, 우의정 같은 맞아요. 느낌 뭐지? 뭔가 무신이 문신 아니고 같아요, 문신처럼. 문신 느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에 논란이 있습니다. 아하.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신보다는 문신의 이미지가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장이 19세기 복장이래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1592년. 야. 오, 역시 오. 선생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1592. 예,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6세기잖아요. 그래서 16세기의 의상이 아니라 19세기의 의상이라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논란은 이 그림을 그린 화백이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백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교체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이 문체부 측에서 표준 영정을 바꾼다면 자신들도 이 도안을 바꿀 의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표준 이순신 장군님의 표준 영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표준 영정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것을 도안을 한국은행에다 보내고 그걸로 찍어내는 것이죠. 자, 표준 영정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되게 약간 좀 온화한 느낌이 좀. 그렇죠. 인자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저는 복장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런 이 무관으로서의 그런 복장 있잖아요. 막 칼을 차고. 왜냐면 이순신 네. 동상이라고 하면 항상 맞아요.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완전 다른 느낌이세요.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할 것 같고 그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표준 영정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 네, 바로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네. 우리 권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단아하며 마치 수양하며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좀 선비와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선비처럼 그린 거죠. 아, 이게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이제 남아있는 그림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기록에 의거해서 그리다 보니까 좀 문신의 느낌으로 그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무인에 가까운 기록도 있습니다. 오. 자, 다음 기록 보여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의 동기였던 바로 고상한의 태촌집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 얼굴이어서 덕스러운 얼굴이 아니었다. 입술도 뒤집혀 복스럽지 않았다. 그렇죠? 서운하다. 이게 이제 이거 동기 아, 맞아요. 서운하다. 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라서. 근데 원래 친구는 친구라서 제일 아무 말 안 사실적으로 맞아요. 표현해요. 진짜 친한 친구였는가 보다. 많이 친한가 본데요. 많이 친하다. 그런데 복스러운 느낌보다도 약간 거친 느낌이었던 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조선 후기의 문신인 윤휴는 마침 윤휴의 서모가, 그러니까 이제 친어머니가 아닌 거죠. 이 서모가 이순신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모의 주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뭐 이런 관련된 신복, 뭐 집안의 집사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윤휴가 그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해서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백호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순신은 키가 컸고 용기가 뛰어났다. 수염은 붉은색이었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순신 장군과 가장 가깝지 않나 싶어요. 뭔가요? 이 붉은 수염은 사실 무장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붉은 수염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적토마, 붉은 수염. 붉은 악마. 아, 붉은 악마. 네. 관우가 붉은 수염이었다고 하잖아요. 탈색을 네. 했는 거예요? 관우. 네. 탈색까지는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이 붉은 수염은 예로부터 좀 이렇게 무장의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수염이 붉었다기보다는 이제 피를 피? 하도 많이 묻히다 보니까 전장에서 하도 이제 피를 많이 묻히다 보니까 약간 호전적인 용맹한 이미지를. 호전적인 이미지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윤휴는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의 외모를요 팔척장신으로 팔도 길고 호랑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쭉 들어보니까 그런 네. 거에 비해서 너무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온화하고 단아하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네요. 이 사실 이 역사라는 건 사실 시대를 반영해서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조금 호방한 느낌으로 그려도 어떨까 또 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좀 얼굴이 그려질 텐데요. 네. 이제 확실하게 유추해 보기 위해서 관련된 그림 2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궁금해요. 화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라고요? 네,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된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느렸던 승병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되게 싫어했나 보다. 아니면 되게 무섭다. 아니 근데 두려워해요. 남자다움이 느껴지는데요. 약간 근데 눈빛이나 눈썹 그때 이런 거. 그림체가 사실 민화적인 그림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림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가 이제 조선 중기에 그려졌다가 이제 낡아가지고 한 번 더 베껴 그려서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화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그런 초상화 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에요. 오. 아,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면 네. 이순신 장군님 살아계실 때 가장 가깝게 그린 그쵸? 그림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그림이 남겨져 있는데 일단 이제 매서운 눈빛이 인상 깊죠. 네. 자, 그리고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본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 다 네.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다 다른 사람 같아요. 조금씩 네. 다르죠. 자, 이번 그림은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이순신 장군의 그림입니다. 외국 사람이 그린 거예요. 자, 이 엘리자베스 키스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림을 보고 베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놀라운 점은 그림의 뒷배경에 지금 수군이 훈련하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수군에 훈련하는 수군 훈련도는 남아있는 그림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정확한 그림이 없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정확한 네, 그림이 없어요. 확실한 그림이 없어서 일본 측의 그림, 뭐 중국 측의 그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유추한 그림이지 이것이 완벽한 거북선이다라는 그러한 뭐 이렇게 조립식, 뭐 이렇게 해체도 이런 게 없다고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 거북선이 2층 구조냐, 단층 맞아요. 구조냐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오히려 거북선은 그 일본 기록에 더욱더 막 판타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한산도 전투에서 너무 크게 졌잖아요. 당한 그러다 기억으로. 보니까 돌아가서 잠수함이었다.
복카이센 막 이러면서 이거는 괴물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과장해서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한 그림이 없는데 지금 수군의 훈련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키스가 도대체 어떤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잖아요. 1920년에서 30년 정도에 이제 그런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한산도 쪽에 풍경이 좋으니까 그쪽에 피서를 많이 갔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산도는 또 통영이 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뭔가 그림을 접하고 따라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네. 거예요? 보시면 아까의 그림과 이 눈매 부분이 좀 매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방한 그림. 앵그리버드. 약간 이제 김범수 씨의 그런 눈매. 어. 그리고 오. 좀, 네, 그리고 긴 수염,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고, 오히려 이 두 개의 그림은 무인으로서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이제 외구들이 보고 무서워했을 것만 같은 그쵸.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초상화를 좀 참고해서 새롭게 표준 영정을 그려보는 건 또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